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오늘은 웨딩홀 투어 영상을 올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웨딩홀 투어를 할 때 어떤 걸 알아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 내에는 정말 많은 웨딩홀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제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부분으로 구하던지 아니면 그 중에서 괜찮은 곳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로 예시를 들자면 저희 본가는 서초구에 살고 남자친구네 본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처 6개 구를 잡아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근데 남자친구 쪽에서 양보해 주셔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즉 한강 기준으로 남쪽만 둘러봤습니다. 근데 3개의 구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웨딩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 건 동시예식인지 분리예식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동시예식인 건 대체적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 결혼식을 올리는 홀 내에서 식사도 같이 하는 겁니다. 분리예식 같은 경우는 식을 본 이후에 하객분들께서 연회장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예식은 스테이크나 한정식인 경우가 많고 분리예식 같은 경우는 뷔페나 한상 차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부모님들께서 뷔페를 더 선호하셔서 동시예식인 곳을 아예 배제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 찾아야 하는 건 밝은 홀에서 할지 어두운 홀에서 진행을 할지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2-3개 정도 다녀보면 내가 더 좋아하는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니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굴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 동시예식을 할지 분리예식을 할지 꼭 정해서 홀투어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홀에 다닐 때 저처럼 영상을 찍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영상을 찍지 못하실 테니 그럴 때에는 표를 정리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직접 만드는 건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상담하시는 분이랑 직접 얘기를 하고 그걸 들으면서 남자친구가 작성하는 방식이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홀투어를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서 홀투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플레이어님이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어님께서 직접 예약을 해주시고 워킹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홀 날짜가 열리는 건 대체적으로 1년 전입니다. 인기 있는 웨딩홀은 1년 2-3개월 전부터 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딱 1년 전에 열리더라고요. 날짜를 받아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꼭 하고 싶은 웨딩홀이 있으신 분들은 꼭 1년 3개월 전부터 수시로 연락해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모든 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있으시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상의해서 1위부터 3위까지 기준을 정해놓고 투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사전 설명을 하고 바로 홀투어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역삼역에서 바로 있네? 어디 있어? 저기. 상로 회관. 그니까. 예약실 5층. 상로 가트홀은 워낙 유명한 웨딩홀로 기대를 완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찾아가기도 진짜 쉽고 어른분들도 많이 아시는 곳이더라고요. 저희는 지상 주차장에 대고 들어갔습니다. 지상에는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외부랑 합쳐서 1000대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로 가트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공단 건물에 있기 때문에 외관은 결혼식장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1층 정문을 들어가면 여기가 웨딩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층에는 종이에 그날 예식인 사람들의 예식 시간과 신랑 신부 이름 그리고 몇 층인지만 쭈르륵 써 있었습니다. 상담실은 5층 아트홀 있는 곳에 있어서 일단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시 상담 예약거든요. 아트홀에서는 시기 예정 중이어서 하객들로 엄청났지만 상담실에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상담 카드를 문 앞에 서서 작성했습니다. 작성 후에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상록 아트홀 같은 경우는 총 2개의 홀이 있는데 층수가 다릅니다. 아트홀은 상담실이 있는 5층에 위치해 있고 그랜드 볼륨홀은 L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날은 시기 진행 중이어서 세밀하게 다 찍고 오진 못했지만 분위기만 보여드릴게요. 전체가 그냥 생화입니다. 베이지 톤 배경에 좀 이제 화사하게 색감 콧을 넣어드릴 거예요. 아트홀의 신부대기실은 약간 좁은 느낌이 났습니다. 이쪽 문으로 바로 입장해도 되는데 여기로 입장하면 버진로드까지 일직선이 아니라서 불편할 것 같았어요. 아트홀 같은 경우는 밝은 느낌이 납니다.
좌석은 총 230석이라 하셨고 단상을 바라보고 양 옆에는 VIP석이라고 해서 각 친지분들이 앉을 수 있게 따로 좌석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단상 뒤로는 계절 따라 조화 나무가 바뀌어서 이것도 분위기가 색달랐습니다. 그 다음 한층 내려가면 연회장이 나옵니다. 지금은 바뀌었다고 들었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아트홀은 한상 차림이었습니다. 연회장 내부가 엄청 넓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크린으로 생중계는 해주지만 음향이 따로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앉아가시면 저희가 에피타이저 드리고요. 그거 드시는 동안 따뜻한 음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스테이크랑 뭐 떡갈비랑 뭐 치리새우랑 등등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한 상을 딱 드시는데 저희가 남성분들도 이 한 상 드시고 먹은 게 없네 하지 않아요. 저희가 푸짐하고 연회장 안쪽으로 태백실이 넓게 있었어요. 그 다음 L층으로 이동해서 그랜드 볼륨홀을 보러 갔습니다. 아트홀은 상담실이랑 같이 있어서인지 엄청 정신없었는데 그랜드 볼륨홀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더라고요. 로비 안에 있는 포토 테이블은 아트홀보다 그랜드 볼륨홀이 더 예뻤습니다. 보조 신부대기실이 원래 화장실이었다는데 보조 신부대기실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깔끔하니 괜찮았고요. 신부대기실은 아트홀보다 더 화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로로는 좁지만 세로로는 넓었고 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해서 이게 더 좋았어요. 그랜드 볼륨홀은 원래 수영장이었다가 웨딩홀로 바뀐 거라서 중간에 기둥이 없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버진로드도 30m나 되는 엄청 긴 거리였고요. 아트홀이랑 반대로 그랜드 볼륨홀은 어두운 홀입니다. 이날 식을 진행하셨던 신부님께서 비즈가 엄청 바뀐 드레스를 입으셨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하객들도 2층으로 앉을 수 있어서 단상 바로 옆자리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좌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하객분들께서 이동하시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랜드 볼륨홀 같은 경우는 뷔페인데 가지수도 엄청 많았고 워낙 밥으로 유명한 곳인 만큼 맛있어 보였습니다. 밥 때문에 여러가지 웨딩홀 중에서 끝까지 고민했던 곳 중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견적을 듣는데 저희는 아트홀보다는 그랜드 볼륨홀에 더 꽂혀서 드렸습니다. 대신 아트홀은 1시간 30분 간격이고 그랜드 볼륨홀은 1시간 20분 간격이었습니다. 물론 10분 차이가 뭐 얼마나 크냐라고 하시겠지만 제 기준에선 조금 큰 것 같았어요. 계약금을 걸까 했지만 한 달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상담비 50만원을 제하고 돌려주신다고 하셔서 그냥 걸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상담 간 다음 주부터 다시 금액이 전체적으로 오를 거라고 하셔서 더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상록아트홀은 엘리베이터가 총 5대가 있었고 주차는 대략 1000대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독 건물이 아닌 공무원 연금공단 건물 내에 몇 개 층만 씁니다. 상담실이랑 아트홀은 5층에 있었고 그랜드 볼륨홀은 L층에 있습니다. 아트홀은 1시간 30분 간격으로 밝은 홀에 속하고 그랜드 볼륨홀은 1시간 20분 간격으로 어두운 홀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객 무료 주차 시간은 90분으로 초과 시 30분당 1,700원씩 부과된다고 합니다. 위치나 음식을 1순위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